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싶어서 마음을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었던 관계. 너무 거리를 두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꼭 아프게 끝나는 인간관계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의 고통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가시가 찔려 아프고 멀어지면 다시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기대가 높을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덜 다치면서도 외롭지 않게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자세, 심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태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행동으로 확인하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은 믿어줘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뢰는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는 것이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버리면 상처받을 확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편이 아닌 걸 깨달았던 순간, 너만은 나 안 떠날 줄 알았어 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리고 떠난 순간,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관계.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모두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쉽게 믿고 걸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난 절대 너 안 버려. 우린 끝까지 함께야. 그러나 우리의 심리 건강을 지켜주는 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온 행동의 기록입니다. 힘들 때, 바쁠 때, 손해볼 때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해왔는지, 내게만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인지,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가 그대로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걸어도 될까? 를 조심스럽게 정해야 합니다. 신뢰는 선물이 아니라 검증 후에 주는 약속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착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심리적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싸움 자체를 피하라.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과의 논쟁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과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는데 이건 꼭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억울한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 말꼬리를 잡는 사람, 사실보다 이기려는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과 끝까지 맞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더 멀어지고, 감정은 지치고, 집에 돌아와 괜히 말했다고 후회합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가 진심으로 네가 맞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속으로 더 미워하고 다음에는 더 교묘하게 공격할 준비를 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논쟁의 목적이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닌 사람과는 애초에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 심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목적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이기고 싶어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말을 거는가? 만약 두 번째라면 가장 현명한 대답은 오히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굴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정신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심리 기술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순간 상대는 내 감정에 리모컨을 쥐게 됩니다. 입을 다무는 것, 대꾸하지 않는 것, 대신 미소 짓고 걸어 나오는 것.
이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보다 내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만 그 시선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가족들이 날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도전하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선택만 골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답답함을 느낍니다. 명절 때 듣는 말들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은 어디 다녀? 집은 샀어? 이런 질문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자존감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력을 바꾸다가 힘들어질 때,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결혼이 늦어져서 외로울 때, 그때 그 말하던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같이 밤새 고민을 들어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내 삶을 설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내 인생은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내야 할 하루들의 합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이 남들이 보기 좋다고 만들어진 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심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후회했던 관계는 없으신가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됐던 순간에 감정적으로 휘말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미뤄두었던 나만의 꿈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로 저에게도 큰 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심리 건강과 조금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덜 아픈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